안녕하세요. 제가 녹음을 하고 확인하는 순간에 너무 이상해 보니까 중간에가 다 잘려져 버렸어. 왜 잘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청소 및 소독, 식품 영업, 그 위생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청소, 소독, 세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식품 접촉 표면의 관리 이제 뭐 이렇게 일본을 제가 정해놨는데 원래 이건 제가 해석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식품에 닿는 어떤 그 접촉하는 모든 면에 대한 뭐 청소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청소, 소독, 뭐 세척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제 어떤 그 문서화 시켜서 그 문서에 따라서 그 어떤 매뉴얼화 되는 순서대로 이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척은 여러분들 아신 거야 아마 CIP라 그래가 Cleaning in Place 혹은 COP라는 Cleaning Out Place라고 하는 모든 그 기계를 기계 내부의 어떤 그 관을 청소하는 것을 CIP라고 얘기를 하고 COP는 기계를 모든 그 해체시켜서 청소하고 세척하는 그러한 것들이 식품 제조 가공 공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들은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집단 급식소라든가 학교 급식의 상태에서 세척, 청소 소독만을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꼭 문서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이게 식품을 운송한다든가 보관한다든가 전처리한다든가 조리, 냉각, 홀딩 및 서빙에 관계하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식품 접촉 부위와 식품 취급자의 손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품 접촉 표면이 불결한다면은 식품이 오염되어지고 지금 우리들이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비말 감염이라든가 뭐 조그마한 어떤 그 교차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감염이 돼가지고 어떤 그 질환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을 오염시키는 어떤 원인이 이 접촉 표면에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경우에 식품 접촉 표면을 세척 및 소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매번 사용을 한다 하면은 기계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죠. 기구 같은 것들을 매번 사용한다 하면은 꼭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되겠고 또 다른 형태의 식품으로 작업이 시작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되고 작업이 일시 중단되어서 도구와 재료 등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될 때 라든가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 간격마다 이 식품 세척이라고 말할 적에 세척에 그러면 어떤 거 뭐 개념이랄까 개념 정리를 한다면은 급식기구 및 용기의 표면을 세제를 사용해서 때와 뭐 찌든 때 같은 거 혹은 그냥 일반 때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말한다. 세제 사용 시에도 보면은 세제 용도라든가 뭐 세제 효율성 혹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세제를 임의로 섞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식품과 구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들은 MSDS라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식품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이라는 그 MSDS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면서 어떤 세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 기구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뭐 조리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어떤 도구 기구 이런 데 사용 기계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건지를 각각 그 종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잘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그 뒷부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다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녹음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얼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게 됐는데 녹음이 왜 이렇게 4분 계속 이 녹음 시간을 보고 제가 녹음을 하거든요.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제 종류로는 비누라든가 합성세제 등의 일반 세제라든가 가스레인지나 혹은 음식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솔벤트라든가 또 뭐 세척기의 광물질이나 세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산성세제, 바닥이나 천장 등을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연마세제, 세척제의 용도와 지정된 희석 배율 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세제 등이 있습니다. 세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때의 종류라든가 농축의 정도, 물의 경도와 온도, 세척될 표면의 재질과 매끈한 정도, 세척제 종류, 청소 작업의 강도와 시간 이런 것 등이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합성세제 있죠. 합성세제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의 표면에 어떤 있는 친유 이렇게 기름때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 합성세제가 갖고 있는 친유성기가 가서 붙어서 끌어내리고 또 물 사이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합성세제에 있는 것들 사이에 친수성기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장력을 낮게 해서 물속으로 때를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합성세제는 때를 깨트리기 때문에 알칼리성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연한 알칼리성 세제는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천장과 대부분의 설비에 묻어있는 단순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강한 알칼리성 세제는 왁스, 기름, 오래된 때라든가 눌어붙거나 탄 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용제 세제는 기름을 녹이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알칼리성 세제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튀김막이 판이라든가 오븐 표면에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이 용제 세제는 희석이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싸지게 됩니다. 산세제는 알칼리성 세제가 잘 듣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 식기 세척기 내의 때를 벗겨내거나 화장실에 녹을 씻어낼 때 그리고 굴이나 노쇠 녹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연마세제는 연마는 말 그대로 닦아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연마세제는 연마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제거하기 어려운 이물질을 문질러 벗겨낼 수가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고 펜 바닥에 눌어붙었다든가 탄 이물질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플라스틱 유리는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까지도 표면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세척제 종류가 나오죠. 그죠? 나올 때 세척제는 채소와 과일용 세척제 이렇게 가장 이거는 우리가 직접 섭취를 해도 인체에 무해한 그러한 것들은 일종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 세척제가 있고 식기류용으로 써서 자동 식기 세척기라든가 혹은 산업용 식기류 같은 거를 식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2종 세척제가 있고 식품 가공이나 조리 기구용 세척제인 3용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채소용 또는 과일용 세척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먹는 식품이 직접 닿는 세제들이 되겠고 2종은 자동 식기 세척기라든가 산업용 이런 식기류를 포함을 하고 3종은 식품의 가공기구용이라든가 조리용 세척제 또 아니면 우리 제조 공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열 소치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혼합기라든가 믹서기라든가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대용량의 제조 공장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구용 세척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종은 2종이나 3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사용에는 1종은 2종이나 3종이 가능하다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 데 비해 가지고 3종은 2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2종에서는 1종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여기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열로 오는 것도 3종에서 2종, 2종에서 1종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랄까 그런 면에 보면 1종이 가장 안전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용 소독제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본다면은 염소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사급
암모늄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염소는 실제적으로 침지용 담궈 놓는 경우에는 염소가 최소 농도가 500ppm입니다. 500ppm이고 분무용 뿌리는 것은 500이 아니고 50ppm이고 분무용도 50ppm입니다. 근데 이 소독제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에 어떤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염소라든가 요오드라든가 4급 암모늄 이와 같은 것들은 화학적인 소독제가 되어지겠는데, 이 화학적인 뭐 소독이라고 한다면은, 혹은 소독제를 한다면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간편성 때문에 급식 산업이나 외식 산업에서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적 소독제의 소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뭐 인자는 접촉 시간이, 이런 접촉 시간이랄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미생물의 종류, 소독제의 농도, 소독하는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독제 사용할 때 어떤 주의점이라면은, 미생물이 잘 제거되게 하려면은 소독제에다가 1분 이상 담궈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독제의 농도가 너무 낮을 것 같으면은 효과가 약하고, 또 너무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적정 농도를 사용하고, 유효기간이라든가 경고문을 잘 읽고,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화학적인 소독 방법 중에 사용되는 소독제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염소라든가 여도개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손을 소독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아주 유효합니다. 염소는 뭐 고무라든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은도금 등은 이런 걸 상하게 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냄새가 진하게 남죠. 염소는 자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여러분들 잘 아는 락스와 같은 것들은 실제 염소계이기 때문에 잘 농도를 맞춰 사용을 하고, 요도화합물 사용할 때는 pH가 또 수소이온 농도와 같은 것들이 실제 얼마가 되냐면 5.0 이하니까 산도가 높잖아요. 7.0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 14까지 올라가면은 알칼리성이 되고, 내려가면은 산성이 되어지는데, 이런 유효 pH가 7.5.0 이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요도는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도가 아니고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데서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급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뭐 산성이나 알칼리 이런 데에서 다 잘 작용을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면은 뭐 손소독 같은 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비누라든가 또 뭐 세제 같은 걸 같이 사용하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고, 경수에서도 살균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는 보면 소독물의 온도가 뭐 염소 같은 경우는 24도, 그 다음 요오드도 마찬가지, 요오드 뭐 암모늄 다 24도 이상에서 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주방용 소독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적인 소독제는 소독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기계적인 소독을 하는 경우, 뭐 세척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뭐 식기, 자동 세척기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뭐 규모가 큰 어떤 급식소에서 많은 식기를 세척 및 소독할 때 가열이나 화학약품이나 기계적 처리가 이제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척기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한 15cm 정도 위에 올려놓고 설치를 하고, 온도라든가 수압을 알리는 계기판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보여지는 장소나 기계에 가까이 부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세척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척기에 이제 클린 라인을 세척하고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보통 여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여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겹쳐지는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닐 커튼이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는데, 이 앞쪽은 언제나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척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서식해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분리해서 세척하고 다시 걸어놓고 건조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 세척기 온도는 보통 뭐 68도
65도에서 82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뭐 85도, 뭐 90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독. 그러다 보면은 식판이 휘어진다든가 막 이렇게 멜라닌 수지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온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미생물들이 죽을 수 있는, 살균될 수 있는 온도 한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사실 이 온도를 높여주는, 이 세척소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세척 렉을 지나치게 여기 많이 올려놓으면은 사이사이에 물 세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척 중에 노즐 부에 물을 알맞게 올리고 물 온도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척이 끝난 식기를 꺼낼 때는 잘 점검을 해가지고 덜 식힌 것은 다시 통과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척 다 된 것은 공기 중에 또 식기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키고, 물기를 건조하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오염 물질을 갖다 붙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출구의 온도가 보통 잘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또 3조 싱크대를 이용한 세척 및 소독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태식구에서 나오는 그릇들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고, 그럼 찌꺼기를 음식물 이제 뭐 쓰레기통, 열통에서 이렇게 잔반을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세척하고 헹굼하고 소독해서 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3조 싱크대를 이용하는 경우 수동으로 이제 세척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세척할 때는 뭐 이제 세척, 헹굼, 소독을 하는 이런 수조가 있는데, 세척하기 전에 일단 먼저 물로 좀 한번 대충 씻거나 털거나 불려줘야 될 것 같고요. 세제에 걸른 첫 번째 싱크대에서는 43도씨 이상의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좀 물을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가 불려서 그 용기에 달라붙어 있지 않게 43도씨 이상으로 불려주고, 솔이나 뭐 천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오염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끗한 물에 담긴 두 번째 싱크에서 49도씨 정도로 남아있는 이제 여기 그 소독된 음식물이라든가 세제를 깨끗이 헹굽니다. 이건 43도고 이건 49도. 헹굼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 뜨거운 물이라든가 뭐 소독액에 담긴 세 번째 싱크에는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뜨거운 물로 할 때는 77도씨에서 30초 이상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 건져낼 때는 집게라든가 렉이라든가 혹은 바구니를 사용해서 식기류를 이제 뜨거운 물에 담그고 건져내게 됩니다. 만약에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할 때는 항상 24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소독약품의 농도를 사용하는 그 어떤 그 농도를 검사하는 키트를 사용해서 물속의 약품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독이 끝나면은 이제 끄집어내서 공기 중에서 건조를 하고 물기를 빼게 되겠죠. 그죠? 그 나무로 된 도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습기를 항상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알렸다 하더라도 습기를 뿜어냈다가 머금고 있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남아서 서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많이 오염이 돼서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마 같은 것은 사용을 않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식당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마를 꼭 고집을 한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회를 이렇게 뭐 회로 쓴다든가 이렇게 생선을 자를 때라든가 하면은 플라스틱 도마와 같은 아크릴은 미끄러지게 됩니다. 미끄러져서 잘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고 이래서 나무 도마를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장부? 청소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나는 작업하기 전에 뭐 70% 알코올로 분무를 한다, 아니면은 뭐 자몽 추출물로 분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소독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작업 중간중간에도 어떤 그 소독액을 뿌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뭐 자염소 산수에 넣는다든가 어떤 소독의 세척하고 헹구고 소독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떤 뭐 검열이라든가 또 뭐 관계관청에서 나왔을 때에 그런 청소 관리하는 것을 보고 깨끗하게 관리하니까 당신네들은
뭐 이런 나무도마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고정되는 설비의 청소와 같은 것들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설비를 청소할 때는 설비 제조업자 측에서 추천하는 청소 방법을 따르는데, 고정된 설비를 청소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종업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스위치 뽑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모두 CIP 보통 하게 된다. 스크리닝 인서 플레이스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물을 넣고 세제를 넣고 막 헹궈내고, 그 다음에 또 린싱제를 넣고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맹물로 헹궈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해 물집을 취급할 때는 MSD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업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위해 물질에 대한 취급 방법과 사용하는 동안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MSDS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그런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하고, 본인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MSDS를 치면은, 예를 든다면은 맥스 포스겔이 있다. 맥스 포스겔이 도대체 못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딱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전문적인 제조업체에서 그 어떤 그 방충 또 뭐 소독, 이런 그 벌레를 잡고 소독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맥스 포스겔과 같은 것들을 분무를 하게 되면 화학적 구조식이 어떻고, 이게 닿았을 때에 어떤 효과가 어찌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흡입을 했을 때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적혀 있는 것이 MSDS라는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인데, 이것들을 우리 그 작업장에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찾아내서 출력해서 이렇게 문서로 남겨두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것들은 보통 작업장 옆에다가 비치를 해서 항상 그거를 읽어볼 수 있게 잘 비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혹은 작업자들이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놔둔 것이에요. 그 어떤 작업자 혹은 제가 종업원을 했는데, 작업자라든가 뭐 종업원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종업원들이 다음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물질 안전 정보판에도 기록을 해서 제품의 관용병이라든가 화학적인 명칭, 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하는가, 사용식이라든가 올바른 사용 방법, 또 불이 난다든가 독성이 있다든가 피부 침투되었을 때 물리적인 어떤 위해성이라든가 근과용 위해성에 대한 것을 말을 해야 되고, 위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할 응급 과정, 엎질러지거나 새어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종업원들에게 이제 뭐 어떤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반 및 쓰레기의 위생 처리 상태인데, 잔반이라 쓰레기는 사실은 발생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 및 잔반은 가급적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이라든가 잔반은 잔반 수거통 외에 다른 곳에 함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죠? 쓰레기통은 절대로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식으로 비치를 해서 이제 잔반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 프로그램 바닥, 벽, 작업대, 후드, 보일러를 요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바빠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는 보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보존식에 대한 설명을 누누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식은 왜 보존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보존식을 할 때는 어떻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은 둘째 시간인가요?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든지 제 설명을 듣든지 해서 작성을 해서 퀴즈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